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경원 위원님. 사실 지금 법사위 운영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간사를 지금까지 임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의 진행을.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 오늘 이 타위 법안 62개 법안을 한꺼번에 올리셨는데요. 난 민주당 의원님들 이 법안 다 읽고 오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의사 일정안이 어제 7시 50분에 왔고 검토 보고서 등이 우리 각 의원실에 배부된 것이 밤 9시 반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사위 운영이 있습니까? 이 간사 임명 안 하더니 오늘 봐보세요. 기간 참석자 지금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는 그냥 비공개 회의 참석한다고 못 온답니다. 이런 거 원래 간사들한테 통지하고 합의하는 것이 국회였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철저히 무시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러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 아까 위원장께서 하시는데 민생에 그렇게 진심이시라면 오늘 위헌적인 입법 바로 사심제에 관한 법 단 1시간 만에 통과시킨 것 이거 안건에서 빼십시오. 도대체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심제를 단 1시간 소위에 올려서 통과해놓고 이것이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까?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법안도 단 1시간 만에 헌법 체계에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을 이렇게 속도전하듯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역사에서 의원으로서 국회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아니다. 그래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및 그 각급 지방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에 전면으로 배치하는 사심제를 이렇게 속도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안건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간사 임명 빨리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 안건은 철회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동영 장관 출석할 수 있도록 자, 지금 정무위 소관의 법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타위 법안 그 목록 법안 제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 토론을 당부드립니다. 네, 안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예,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이 법사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지금 63개 법안 올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2개 법안을 오늘 아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소위에서 1시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요, 저한테 문자 온 거 보면요, 법사위 의사 일정안 해부 법안 목록을 어젯밤 7시 52분에 제가 받았습니다.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그리고 8시 56분에 오늘 2시 반에 법사위 전체 회의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24분에
오늘 예정된 1시 24분이, 오늘 오후 1시 24분입니다.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관련 현재 위원장이 작성한 전체회의 수정 의사 일정안을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의견 있으면 1시 40분까지 회신해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장난치십니까? 1시 24분에 문자 보내고 1시 40분까지 메일 보고 의견 달라는 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회의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민생 하시는데요. 오늘 63개 민생 법안 다 좋은 법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도 많고 지금 공무원들 바쁜데 많이들 오셨는데 저는 이거 논의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민생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교과서에 초등학생 때부터 다 3심제 하는 거 지금 헌법재판소법 바꿔서 4심제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1시간 만에 강행 통과시키고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해서 오후 2시 반에 이거 논의하고 뭐 아마 논의라는 건 형식적인 절차겠죠. 땅땅땅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중대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앞에다 잔뜩 타의법안 63개 붙여서 시간 끌고 저녁에 밤 늦으니까 그럼 금방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서 땅땅땅 통과시키고 설 연휴로 가면 이게 지금 맞습니까, 위원장님? 당장 중단하세요. 이런 법사위로 해서 어떡합니까? 저희는 결코 이 중대한 사법체제 붕괴와 관련된 이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대한 민생 침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시려면 제대로 적어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 정도는 주고 이게 뭡니까 지금 10분, 20분 단위로 문자 보내가지고 연락하라고.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 네, 김용민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체 토론 시간을 빙자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도 틀렸습니다. 형식도 틀렸지만 일단 한두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아침에 소위하고 오늘 2시 반에 전체 회의하는 것은 어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모르고 10분 전에 통보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전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 2개를 1시간 만에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틀렸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개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법원조직법이고 법원조직법은 여야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시간 이상 토론을 해서 우리가 그 재판소원에 대한 법을 처리를 했죠.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이미 201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그 전에도 이미 공론화가 돼 있었지만 그때부터 헌법재판소는 끊임없이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을 해왔고 오래된 논의입니다. 학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고 시민사회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것이 무슨 어제 오늘 갑자기 이게 발생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논의를 모르셨던 것을 반성해야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재판소원이 위헌적이라고요? 자, 우리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가서 돌아가서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헌법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딥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헌법재판소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소원 합헌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판결을 해봤습니까? 합헌이라고 판결을 이미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난번 회의 때도 법원행정처장 역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던지 그게 아니면 그냥 주장 정도로만 할 것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든다 그러고 앞에 써붙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서 헌법책 좀 보시고 헌법 공부 좀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혁진 위원님. 네, 오늘도 뭐 시작부터 계속 회의 방해만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어제 사랑니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당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새로운 논입니까? 뭐가? 제가 법사위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법문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토론들을 나눴고, 예? 근데 무슨 처음 듣는 것처럼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뭐가 처음이라고 논의를 하세요. 무슨 간사 선정,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공직 이해 충돌 있는 사람 내세워가지고 간사해달라고 목리 부리는 거 국회의원 시기나 되는 분들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 법을 좀 지키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본연의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토론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부 차관님. 네.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안 심의하면 제가 그때 조건부로 얘기했습니다. 보훈부에서 법안 올라올 때 저는 대한민국 보훈 정책이 강화돼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민주유공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보훈 전달 체계에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가 돼야 된다. 보훈부 관련해서 특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관련해서는 너무도 많은 민원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우회, 신천지 산하조직인 근우회가 보훈공단하고 유착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보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려면 전달 체계의 투명성, 비위, 척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중 극소수가 물을 흐린다. 그 극소수 발라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당이득 환수금 관련해서도 빨리 조치하세요. 뭐 6개나 되는 요양원이 한 건데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 기관이 한 거니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시한 자가 있을 것이고 이행한 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앙병원 치과병원장 채용 비리 사건도 터져나오는데 왜 조치를 안 합니까? 이런 조치 하세요. 적극적으로 차관님이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극소수의 비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가지고 제가 어제 들으니까 핑퐁하고 있답니다. 근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사장이 질 거냐? 상임이사가 질 거냐?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